자, 38번입니다. adaptation이라는 단어부터 출발해요. 적응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요 개념어가 여기서는 이제 그 성질이 좀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적응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변화이나 population. 이걸 그냥 인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얘가 이제 개체군 정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with characteristics, 어떤 특징을 갖고 변하는 건데 that are passed from, 전달되는 거죠. one generation to the next.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그런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적응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것이 this is different from acclimation. 순응하고는 다르대. 그러니까 두 개념어가 서로 다르게 성질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야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별 유기체들의 변화래요. In response to unaltered, 변한, changed, 달라진 환경에 대해서 달라진 환경에 반응하는 개별 유기체들의 반응을 순응이라고 한대. 그러면 적응은 개체군 전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장기적 변화를 나타내고 순응은 그 변화된 환경에 개별적으로 이제 바뀐 사례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예시를 지금 넣고 있네요.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여름을 밖에서 보낸다면 여러분은 순응하게 될 거예요. acclimate to the sunlight. 햇빛에 순응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피부는 그것의 검은 색소, 어두운 색소의 농도를 높이게 될 거예요. 자, 색소라는 말과 concentration을 둘이 합치기 때문에요. 이건 집중이 아니라 농도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돼요. That protects you from the sun. 여러분을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어두운 색소의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그 일시적인 변화를 onto, 전달하지 않아 다음 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the capacity to produce skin pigments, 피부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유전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냐면 for populations living in intensely sunny environment, 아주 그러니까 강렬한 햇빛이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individuals with a good ability to produce skin pigments, 피부 색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좋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are more likely to thrive, 더 번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디까지나 likely는 가능성의 문제, 혹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부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남아 번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특징이 becomes increasingly common, 점점 더 흔해질 거예요. 그 이후의 세대에서 subsequent.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적응의 수많은 사례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예컨대 되게 뚜렷하게 분명히 목이 긴 기린 같은 경우죠. 이 기린은 developed as individuals, 어떤 개체들로서 발달했는데 as individuals that happen to have longer necks, 우연히 긴 목을 갖게 된 개체들이 had an advantage,
이점을 얻게 되면서 in feeding on the leaves of tall trees 키가 큰 나무들의 이파리를 먹고 사는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린의 목이 길어지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목이 긴 기린들이 살아남고 적응해서 그 목이 긴 기린의 유전적인 특징을 후세에 물려주었다. 이제 후대에 유전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과 순행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